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주요 시황 단신입니다.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우가 트위터를 통해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고래 지갑들의 덤핑 판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장외 거래로부터 시작된 매도세가 현물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른 계단식 레버리지 청산이 급락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인리스마켓 모니터링에 따르면 알고랜드가 단기 상승 흐름을 나타내며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5위에 랭크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 및 호텔 상품 결제 네트워크 세계 공통항공권 신용 판매 제도가 최근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업체 비트페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자사 여행 상품의 가상화폐 결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독일에서 가동되고 있는 비트코인 노드 수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내 비트코인 노드 수를 추월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593개의 노드 시장 점유율은 독일이 17.33%, 미국이 17.23%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시간의 주요 코인 마켓 시황 정보입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이 각국 중앙은행의 규제 강화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1시 1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1.42% 하락한 44,699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1.74% 하락한 3,263달러입니다. 에이다는 6.15% 하락한 2.42달러입니다. 리플은 0.55% 하락한 1.07달러입니다. 솔라나는 13.04% 하락한 156달러입니다. 도지코인은 0.88% 하락한 0.2396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0.57% 하락한 628달러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카르다노 에이다 개발사 IOG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알론조 하드포크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카르다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알론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에이다는 자동화된 디지털 자산 대출과 거래 등을 지원하는 디파이 플랫폼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외국인의 비트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프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법률 고문인 하비에르 아르게타는 최근 인터뷰에서 외국인이 엘살바도르 내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해 수익을 거둘 경우 세금을 면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 변동 리스크와 관련해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붕괴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를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FTX의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에 도전하고 있는 가상화폐 네트워크 솔라나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솔라나 생태계 프로젝트는 파이스 네트워크의 마켓 데이터 피드 출시와 NFT 열풍 등이 솔라나의 인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솔라나는 산업용 가상화폐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장기 로드맵을 가진 유일한 블록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솔라나 개발사 솔라나랩스는 안드레센 호로이치와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이끄는 알라메다 리서치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3억 1,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제도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한 만큼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이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당정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한 제도화 논의에 착수하면서 과세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제3자가 SEC의 리플의 법적 지위에 대해 문의했지만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SEC가 제3자에게 리플을 유가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최근 법원 제출 서류에 첨부된 내용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리플은 XRP가 증권으로 판매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가운데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는 리플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리플 질문지에 대한 추가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블록체인을 마칩니다.